안녕하세요, 천덩입니다. 자,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에게도 알려줄 겸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회사에다가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세금을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순서입니다. 자,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부터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시면 급여 명세서 보시면 소득세를 매달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서 미리 납부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소득세를 다시 계산을 해보는 절차예요.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는 총 소득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게 5월 달에 하는 건데, 근데 근로자들만 2월에 조금 더 일찍 근로자들만 신고를 하고 끝내게 해줍니다. 회사에서 진행을 해줘요. 왜냐?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내주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 추가소득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뭐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2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번 연말정산 때 그냥 안 하고 5월 달에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 세금을 떼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회사에 각종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각종 공제가 들어갑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공제들을 통해서 올해 내가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매달 냈었던 세금이 좀 많다 싶으면 환급을 받는 거고, 세금이 좀 모자라, 좀 덜 냈다 하면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세금이 최대한 줄어들겠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서류를 내라고, 연말 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제출을 하고 등록을 해야지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연말정산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내 세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서류들만 잘 제출을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그 다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제출하시면 끝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제출을 안 하시면 인적공제는 본인 한 명만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뽑으시면 되고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이제 규모가 좀 큰 회사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내 프로그램으로 다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원하는 거 입력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신고서가 제출이 되실 거고요. 보통은 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각 직원들에게 작성을 하라고 서류로 나눠주거나 홈택스상에서 작성을 하라고 안내가 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니까 빈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이 있죠.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나옵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를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 귀속연도는 2020년으로 선택을 하시고, 월이 지금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내가 회사에 중간에 들어왔다. 만약에 3월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3월부터 체크를 하셔야 해요. 내가 회사를 다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종전근무지에서 2020년에 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던 거지. 그럼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1월, 2월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직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도 다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체크를 다 하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다 클릭해 보세요. 이제 클릭을 하면 상세 내역들이 나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해해. 그리고 여기에 한 번에 내려받기, 이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을 하면 서류 준비는 끝! 되게 간단한데 여기에서 근데 조회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 자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자, 해볼게요. 너무 궁금하잖아. 자, 근무처 급여 정보 선택. 이거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면 옆에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이 버튼을 누르시고 총급여를 적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기로 적으면 돼요. 여기는 세전금액으로 적으셔야 돼요. 세전금액. 내가 1년 동안 총 받은 금액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합산을 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비과세로 받은 급여는 빼셔야 돼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해줘요. 이게 정해진 비율만큼 나라에서 공제를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낸 세금, 여기에는 뭘 입력하냐면 우리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라고 해서 매달 뗀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1년치를 다 합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그거는 말고 소득세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올해 낸 세금이에요. 여기에서 세금 모자라다 그러면 더 내는 거고, 각종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 차감 징수납부 예상세액이라고 적힌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하면 그 금액 그대로 여러분이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 그럼 나와 있는 숫자만큼 2월치 급여에서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있는지 악착같이 찾아봐야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홈택스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목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항목에 해당이 되시면 추가로 서류들을 해당 발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방금 확인하신 세금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있어서 내가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인데 2명이 근로자야. 부양가족 등록은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근로자들 중에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부양가족을 넣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건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부양가족이신 분이 직접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 부양가족분들의 연말정산 자료들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되게 좋은 게 인적공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연말정사 간소화 자료도 합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의료비 이런 금액들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월세, 대출을 받은 것, 그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장기대출 받으신 것, 이자 낸 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이랑 증명 서류들은 각각 확인을 해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을 넣는 것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청약에 입금을 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을 꼭 같이 제출을 하셔야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전에 영상을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큰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외에도 취약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자녀나 형제의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큰일 났다.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안경 콘텐츠 렌즈 구매비 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느라고 뭔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다 들어가 보셔야 되는 사이트예요, 지금. 연말정산 Q&A랑 영수증 발급기간 등이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